프린트다 단어점 한번 펴볼까요? 자, 지수로 함수 그래프에서요 기본적인 내용들 지수함수가 뭔지 그리고 뭐 주요 정보들 정의협칙이 어떻게 되는지 그래프 개형은 증가 또는 감소 이 두 가지만 알고 있으면 되고요. 했던 거는 빨리빨리 넘어가겠습니다. 로그도 마찬가지. 로그는 y는 a의 x승의 역함수를 y는 로그 a의 x로 정의했다 생각하면 되고요. 지수함수 y는 a의 x승을 y는 x에 대칭시키면 y는 로그 a의 x가 되는 걸 알고 있으면 되죠. 자, 우리가 밑을 판단할 때는 x좌표가 1일 때 로그는 반대로 y좌표가 1일 때 를 보면 밑을 바로 판단할 수 있다고 했었고, 자, 그 다음 x, y좌표의 관계 같은 경우는 뭐 편하게 쓰고 싶으면 쓰면 되는데 이게 필수는 아니고요. 식 한 줄 정도 줄여주는 그런 느낌이라 생각을 하면 돼요. 지수함수 특징은 x좌표가 1 증가하면 y좌표는 따라서 a배 이렇게 된다는 증명은 간단해요. 왜냐면은 이게 a의 x승이잖아요. 그러면 y좌표가 a의 p승 a의 p 플러스 1승이니까 우리 지수 법칙 생각해보면은 곱하기 a가 됐다는 걸 알 수 있죠. x좌표가 1씩 증가할 때마다 y좌표는 a배씩 증가한다. 밑이 2였으면 2배씩 증가하고 3이면 3배씩 증가하고 이렇게 변하는 거고, 로그는 x, y가 그대로 바뀌었으니까 y좌표가 1 증가하면 이거 로그의 성질을 합쳐보면 x좌표가 a배 된다. 이걸 또 쓸 수가 있는데 이거는 필수는 아니고요. 그냥 식 한 줄씩 줄여서 암산할 때 좀 편한 그런 거고 계산하면 다 나와요. 자, 얘 같은 경우는 따라하세요. x좌표를 할 때 y좌표 구하기. 대입하면 ax승에 대입하면 y좌표 나오죠? 왜냐면 y는이니까 따라서 y좌표는 내가 양변에 내가 로그를 취하면 식이 이렇게 변하겠죠? 로그 a의 y는 x 이렇게 되죠? 따라서 x좌표는 얘 ax 역함수를 취한 거거든? 로그를 취했다는 거는 역함수에 y좌표를 대입하면 뭘 얻을 수 있다? x좌표를 얻을 수 있다. 이거는 여기서만 쓰는 건 아니고요. 여기서 유용하게 줄 쓰는 거지. 근데 일반화시켜서 y는 fx겠다 치면, 자, 예를 들면 y좌표가 q일 때의 x좌표가 알고 싶다. 그러면 역함수를 양변에 취하면 역함수가 존재한다. f 인버스 취하면 f 인버스 y는 x 이렇게 되니까 x좌표를 구하고 싶다. 역함수에다 무슨 좌표를 대입하면 y좌표 여기가 이제 f 인버스 q 이렇게. 그래서 구하는 게 지수로 함수와 역함수 관계니까 로그 a의 x y좌표 q일 때 얘 역함수는 a의 x승이겠죠? 거기다가 q 대입하는 게 x좌표로 나올 것이다. 이런 느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얘도 식 하나 줄여주는 의미 정도밖에 없어요. 이걸 모른다고 해서 못 푸는 문제가 생기는 건 아니고 x, y좌표 대입할 때 그냥 식 하나 덜 써도 된다 정도 그냥 그런 느낌이고요. 자, 이 평행대칭 이동은 수학하에서 우리가 도형 이동 파트에서 했던 내용이죠. 이번에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평행대칭 이동도 기본적인 거기 때문에 아까 방금 했던 이 내용 있죠. 평행대칭 이동 이거를 지수로 함수에 적용했을 때 대칭 이동 적용하면 식이 어떻게 바뀌겠느냐에 대한 내용이니까 기본 내용이니까 읽어보시고요. 문제 풀기 전에. 자, 그 다음 우리가 작도하는 법 기본적인 내용이죠. 그래서 정근성 기준으로 작도하는 게 편하다 뭐 그런 느낌이고요. 우리가 절대값 x가 됐을 때 x의 범위를 나누어서 해보면 양쪽을 이렇게 된다고 얘기했죠. 그래서 로그 x를 잡을 때는 이거 2를 그냥 내리면 안 돼. 짝수거듭 제곱을 내릴 때는 뭐를 남겨놓고 나와야 된다 그랬죠? 절대값 남겨놓고 내려야 된다. 모르면 바로 틀리는 거니까 이건 외우고 있어야 돼. 조심. 자, 그래서 우리가 실수와 평행이동 관계를 알면 조금 편하긴 한데요. 이건 우리가 삼각함수에서 좀 우리가 많이 썼던 내용이긴 하거든. 예를 들면 y는 sin x를 생각하면 이렇게 생겨서 이게 y는 sin x가 붙인다면 따라서 x에 2x 대입 그러면 sin 2x가 되겠죠? 그러면 주기가 절반이 되니까 여기서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럼 실제로 얘는 뭐라는 거냐면 따라서 x에 2x 대입 그러면 따라서 x축 방향 2분의 1배 역수배를 하면 돼요. 2x 그러면 2x 그럼 2분의 1배에서 이렇게 압축을 시켰다 생각을 하면 되는 거야. 그래서 이걸 알면 조금 편할 때가 많은데 이거 마찬가지로 계산하면 다 나와요. 이거 모른다고 해서 안 풀리는 문제는 없어. 그러니까 뭐 b 곱하기 ax승 이렇게 돼 있으면 ax승을 y축 방향으로 몇 배? b배 한 이유는 이게 넘겨보면 b분의 y거든. 그럼 b분의 1을 y 대신 b분의 1 y를 넣었다? 그러면 역수인 b배 해서 늘렸다의 의미가 되는 거고요. 뭐 이렇게 평행이동을 해서 해석할 수도 있어. 그래서 우리가 실수배를 지수함수의 실수배를 한 거는 위아래를 b배 늘린 거잖아. 근데 정말 신기하게도 x축 방향 평행이동으로도 해석이 가능하다는 얘기인 거예요.
B 배하면은 이거 안 겹치기 때문에 겹쳐져. 로그의 성질이 왜요? B는 내가 얘랑 B랑 똑같은 말인 거 알고 있죠? 그래서 지수법칙을 합쳐보면 이렇게 우리가 B 배한 게 이게 X축 방향의 평행이동으로도 해석이 되는구나. 그래서 이 지수에서 좀 특이한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이건 알고 있어야 너네가 풀 수 있는 문제들이 나오고요. 네, 뭐 그런 내용 읽어보세요. 자, 그 다음에 확대 축소 방금 말했던 거야. 따라하세요. X에 AX 대 그러면 우리가 X축 방향으로 어떻게 했다? 역수배에서 A분의 1배 이렇게 압축이 된 거고요. 자, 따라하세요. Y 대신 BY 어느 축 방향으로 몇 배? B분의 1배 역수배 이렇게 한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그래프가 그대로 확대 축소가 된 거기 때문에 봐봐. 4의 X승은 2의 2X승이잖아요. 그럼 우리가 기울기도 추출을 할 수 있어. 자세한 건 사실은 우리가 지수함수 이제 미분 기울기가 궁금하면 우리가 도함수 구한다 미분계수 구하면 되잖아요. 지수함수의 미분계수는 이제 우리 다다음 시간에 배우게 될 건데 미적분 파트에서 일단은 몰라도 우리가 추측을 할 수 있다는 얘기인 거예요. 자, 4x는 2의 2x과 똑같은 말이죠. 따라서 x 대신 2x 그럼 어느 축 방향으로 몇 배? x축방향으로 2분의 1배 다 옮겨진 거라서 기울기도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이 있을 때 무슨 증가량이 2분의 1배가 된 거예요? 그래서 기울기가 몇 배가 된 거다. 이렇게도 추측을 바로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어차피 이제 우리 미분을 배우기 때문에 미분하면 다 나오긴 해요. 필기할 건 없어. 그냥 보면 돼요. 아 그렇구나 이해하면 돼. 자, 평행이동과 직선의 기울기는 일단 어떤 지수로그 함수가 나왔는데 지수로그는 상관없어. 어떤 함수가 나왔는데 따라하면 평행이동 관계 얼만큼 평행이동 됐는지를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얘는 지금 이 x승을 얼만큼 평행이동 시켰대요? x축 방향으로 2만큼, y축 방향으로 4 이렇게 됐잖아. 기울기가 얼만큼으로 평행이동 된 거야? 연결해보면 마이너스 2죠. 그때 문제도 특별하게 기울기가 마이너스인 직선이 같이 나올 때 되게 특별한 상황입니다. 자, 예를 들면은 얘 평행이동 2, 4 이렇게 내렸는데 기울기가 마3인 게 나왔다. 아무 상관없는 거야. 근데 그러면 좀 너무 특수하지 않고 일반적이고 2, 4 했는데 기울기가 마이너스 2다? 되게 특별한 거라는 걸 알고 있어야 돼. 왜냐? 봐봐. 여기 좌표를 우리가 계산하지 않으면 뭐 연립방정식 풀어야 되거든 원래는. 근데 여기 있는 모든 점들을 x축 방향으로 이만큼,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4만큼 한 게 이 점들이 모여서 얘가 된 거잖아. 여기까지 괜찮아요. 근데 이 2, 4, 2, 4, 2, 4 했으면 원래 점과 옮겨진 점을 연결한 직선의 기울기가 몇이어야 돼? 근데 봐봐. 이 점을 여기 항상 지나는 0,1이야. 얘를 2, 4 옮겼을 때 그 점은 그러면 이 직선 위에 있어야만 하겠지? 근데 교점이 이거 하나밖에 없다? 얘가 그 점이구나. 바로 그냥 2, 4 여기 좌표가 바로 나와야 돼. 여기까지 이해가 되나요? 그러니까 기울기가 마이너스이니까 뭐 2K, 뭐 K, 마이너스 2K 이렇게 해서 좌표를 K로 나타낼 수 있지만 그냥 바로 결정이 돼야 된다는 얘기인 거야. 왜냐? 얘를 2, 4만큼 옮겨서 여기 떨어졌으면 위에 점이 아니잖아. 여기 떨어졌으면 위에 점이 아니고 이 바깥쪽에 이렇게 삐져나올 수는 없잖아요. 무조건 얘는 얘기야. 그럼 얘네들 X좌표 차이가 몇이고 이 Y좌표 차이가 4. 그래서 바로 나와 있는 거야. 이거 바로 못하면 연립방정식 막 풀어야 되니까 이 정도는 알아두면 조금 편해요. 자, 이거는 핵심은 이거야. 평행이동 관계고요. X축 방향 얼만큼, Y축 방향 얼만큼 했을 때 그럼 그 두 점 원래 점과 평행이동 점 기울기가 몇이라고요? 마이너스 2 직선이 같이 나왔을 때는 이걸 떠올릴 수 있으면 계산이 많이 줄어든다 라는 얘기고요. 자, 그 다음에 선대칭 관계인 그래프를 평행이동한다면 대칭성이 유지가 될까? 유지가 된다면 어떤 대칭으로 바뀔까에 대한 내용이에요. 첫 번째는 따라하세요. yx 대칭. 자, yx 대칭이 두 함수면 얘가 증가 또는 감수라면 역함수 관계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럼 역함수의 정의예요. 합성했을 때 항등함수다라고 표현이 됐을 거야. 수학하에서. 자, 우리가 그때 fx를 위로 q만큼 올렸다고 치고 얘를 오른쪽으로 q만큼 갔다고 쳤을 때 얘네들도 여전히 yx에 대한 대칭이다에 대한 증명이에요. 얘네들이 yx 대칭이다. 얘네들끼리 무슨 관계다? 역함수 관계다를 증명을 하면 돼. 자, 우리 전제 조건은 뭐였냐면은 f랑 g가 역함수 관계다 했죠? 여기서 시작을 하는 거야. 얘는 보장이 돼 있는 상태야 지금. 얘로 출발을 해서요. 내가 얘와 얘가 역함수 관계인지 알고 싶으니까 얘네들을 내가 px 라지 p 라지 q로 치환을 한 다음 계산을 할 거야. 이 과정 너네 지금 할 거니까 한번 잘 봐봐. 그래서 내가 이 항등식이죠. 내 맘대로 막 대입해도 되지. 그래서 x 자리에 뭘 집어넣었대요? 이거를 대입을 하는 거야. 왜요? 하면은 내가 얘네들 모양 이거 만들려고.
자 그러면은 이제 gx-q는 내가 누구를 치환하기로 했죠? qx로 바꿔줄 수 있는 거고 일단 얘 qx가 될 거야. 그리고 내가 이 q를 살짝 이렇게 넘겼어요. 넘기면 이렇게 q하고 x만 딱 남겠죠? 자 그랬을 때 얘 중간 과정 하나 더 써주자면은 얘가 f 라지 q x 플러스 q는 뭐다? 이렇게 되는데 봐봐 px는 fx 플러스 q란 말이죠? 그러면 f qx 플러스 q는 내가 qx 집어넣었으니까 뭐랑 똑같은 말이 되는 거야? p qx는 x 이렇게 되는 거야. 이게 성립하니까 얘네들이 무슨 관계겠구나 관계겠구나 이렇게 되는 거야. 참고로 우리가 이게 성립하면 pq가 무슨 관계다? 역함수 관계다는 원래 동치는 아니야. 관계가 존재하기는 해요. 근데 정역이 실수 전체 집합이면 네 무조건 돼요. 둘 다 정역이 둘 다 실수 전체 집합이라면 무조건 역함수 관계가 되긴 하는데 혹시 이런 거 본 적 있니? 이거 너네 미적분 안에서 모를 것 같긴 한데 예를 들면 fx가 1 그리고 x 0보다 작거나 같은데 그리고 gx x가 0보다 클 때를 로그 x로 정의를 해볼게. 로그 2의 x 이렇게 두고요. 그랬을 때 gx를 2x 이렇게 둔다면 봐봐 얘랑 얘는 역함수 관계일까 아닐까? 아닐 거야. 왜? 애초에 얘는 지금 그래프가 g만 그리자면요 이게 g죠? 근데 얘 f를 그려보면 f는 어떻게 생긴 거냐면 이렇게 생긴 거예요. 역함수라고 하면 되는데 안 되죠. 하지만 합성을 하잖아. 내가 fgx를 구한다면 이게 f에다가 이 x승을 대입하라는 얘기랑 똑같은 말이죠. 근데 이 x는 항상 0보다 어떤 값이라서 항상 여기로 들어가요. 그래서 얘가 로그 2의 x승에서 무조건 몇이 된다. 그래서 이게 만족하지만 얘네들이 어떤 관계는 아니야? 관계는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상황이 생길 수도 정역 중역을 보면 이렇게 될 수도 있는데 일단 여기서는 그거를 신경 쓰지 말고 일단 어떤 관계인지만 해석한다 느낌으로 가져가면 될 것 같아. 그래서 이거를요 식 변형해가지고 검증을 하는 거 너네 지금 연습을 해보면 좋을 것 같거든. 그 옆에 공간이 좀 있으니까 거기다가 따라서 한번 살짝 보면서 한번 해볼래요. 다 그대로 보고 받아쓰기 하지 말고 그래서 역함수 관계인 두 함수를 하나는 x축 방향으로 하나는 y축 방향으로 같은 만큼 평행이동하면 여전히 y는 x의 대칭 관계가 유지가 된다 라는 내용에 대한 증명이에요. 이거 만약 기억하고 있으면 쓱싹하고 풀면 되고 그랬던 것 같은데 모르겠으면 이런 식으로 증명을 해버리면 돼. 이렇지 않을까? 증명해버리면 되는 얘기예요. 순식간에 한번 읽어봐. 그렇구나 하고 이런 식으로 증명할 수 있구나 하고 자 다음으로 넘어가 볼까요? 자 그 다음은 여기서부터는 아까 거는 그래도 조금 당연한 느낌인데 여기서부터 조금 애매할 수 있거든. 자 선대칭 관계인 두 함수가 있어요. 선대칭 관계. 근데 만약에 내가 둘 중 하나를 x축방을 평행이동 한다면 여전히 선대칭입니까? 그러면 대칭선이 어떻게 변할까에 대한 내용이에요. 자 일단 첫 번째 뭘 할 수 있어야 되느냐? 따라하세요. FG가 선대칭, FG가 선대칭. X는 A는 선대칭이다를 지금 내가 한글로 설명했죠. 식으로 설명해 줄 수 있어야 돼. 설명하는 방법은 F를 이렇게 FA-X는 GA 플러스 X다. 이게 성립한다? 선대칭이다 동치예요. 이렇게 이게 성립한다라는 표현이 얘네들이 Y는 X는 A는 선대칭이구나 라는 걸 이해할 수 있으면 돼. 이 항등식이 성립한다? 선대칭이다. 이렇게 되는 거고 그래서 이제 얘를 이렇게 주는 경우도 있지만 한쪽을 이 안쪽을 X로 만들기 위해서
fx는 하거나 gx는이 되도록 변형을 해서 주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2a-x 이렇게 변형돼도 선대칭이구나라는 걸 이해하고 있으면 되고, 또는 식 계산하다가 이런 관계식이 나왔어? 선대칭이었구나 발견할 수도 있다는 얘기인 거야. 이거는 경험을 가져가시고요. 자, 그랬을 때 내가 만약에 gx를 오른쪽으로 p만큼 옮긴다면 어떤 관계가 될까를 우리가 증명을 해보려고 하는 거야. 자, 그러면 p만큼 평이 되겠으니까 x 대신 x-p 대입한 게 되겠죠? 이거를 계산의 편의를 위해서 h로 치환을 했다고 가정을 할게요. 여기까지 괜찮아요? 평이 더한 게 h야. 그럼 f랑 h는 어떤 관계일까? 직관적인 해석은 얘가 p만큼 옮겨졌다? 그러면 대칭선도 그 절반만큼, 2분의 p만큼 따라올 것이다 라는 예측인 거야. 얘가 6만큼 평이 더했다? 대칭선이 얼만큼 따라온다? 이런 느낌인 거예요. 그 증명을 이제 해보는 거예요. 증명을 해보면요, 일단 f랑 g가 x는 선대칭이다 라고 전제를 깔아놨으니까 이 항등식은 성립할 거예요. 이 항등식, 항상 성립하는 식을 우리가 변형을 해서 f와 h의 관계로 해석을 해보면 되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얘가 어떻게 될까 해서 항등식이니까 막 대입을 할 거예요. 뭘 대입할 거냐면 일단 g를 내가 h로 변형하기 위해서 x 대신에 뭐를 대입해주면? 최대한 내가 자세히 설명하려고 중간 과정 많이 써놨거든. x-p 그러면 g x-p가 h가 되겠죠. 여기를 내부를 살짝 변형을 해보면 전개를 하면은 2a 플러스 p 마이너스 x 이렇게 되겠죠? 여기까지 괜찮아요? 자, 그랬을 때 이걸 얘를 2하고 2a 마이너스 x 이렇게 모양 만들듯이 2로 묶어내보면 a 플러스 2분의 p하고 마이너스 x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2a 마이너스 x면 a 선대칭이잖아요. 그래서 2하고 a 플러스 2분의 p 마이너스 x 하면 어디에 대한 선대칭? a 플러스 2분의 p 선대칭인 걸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따라서 f랑 h는 여기에 대한 선대칭이다. 대칭선이 절반만큼 따라오는구나 라고 해석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 괜찮아요? 이것도 한번 따라서 옆에다 한번 써볼까? 이게 도형 그래프 평행이동했을 때 대칭에 대한 어떤 성질도 너네가 배울 수가 있고, 그리고 선대칭, 점대칭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의미하는 항등식도 공부를 할 수가 있고, 그 항등식의 적당한 값을 뭐 상수값이 아니라 어떤 x, 변수를 대입해서 식을 변형할 수도 있고 등등 우리 증명을 여러 가지들을 배울 수 있으니까 꼼꼼하게 한번 해봅시다. 한 사람만 한번 읽어보세요. 자, 다음으로 넘어갈까요? 자, 그 다음은 선대칭이 아니라 이제 점대칭. a, b에 대한 점대칭인 두 함수가 있었다면, 자, 여기 f랑 g가 a, b에 대한 점대칭, 예시는 내가 지수로 가면서 뭐 이런 느낌으로 준 거 같죠? 아니네, 지수 이런 느낌이겠네? yx가 아니라 점대칭이니까. 자, 그때 fg가 a, b에 대한 점대칭이다를 식으로 표현할 수 있어야 돼요. 이렇게 기함수 표현하듯이 그냥 그대로 표현을 해주면 돼요. 그래서 a에서 왼쪽으로 x만큼 갔을 때랑 g가 a에서 오른쪽으로 x만큼 갔을 때, 그 y좌표 똑같은 만큼 갔을 때 y좌표의 평균이 이다 라고 쓴 거랑 똑같은 거야. y좌표의 2로 나와서 평균이 몇이다? 그래서 계속 점대칭 유지가 된다, 이런 느낌이 되는 거야. 자, 그래서 얘를 2를 넘겨서 보통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요. 좀 더 쓰자면 뭐 x에다가 뭐 x 플러스 a를 대입한다거나 해서 이렇게도 쓰는 경우도 있기는 해. 아까 선대칭에서 했던 것처럼 2a-x 플러스 gx 이렇게 쓰기도 해요. 세 개나 되는데 좀 거슬려고 하나는 그냥 안 쓴 것 같은데 여러 가지 상황이 있어요.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점대칭 관계인 두 함수의 그래프가 있었는데, 둘 중 하나를 내가 x축 방향 또는 y축 방향으로 평행이동한다면 어떤 성질이 있을까? 대칭선이 깨질까? 아니면 여전히 대칭이 유지가 될까? 유지가 된다면 대칭 점은 어떻게 이동을 할까에 대한 내용이에요. 자, 얘도 마찬가지로 증명을 하기 위해서 내가 위로 q 올린 걸 한번 생각을 해볼게. 그럼 위로 q만큼 평행이동하는 함수를 h라고 치환을 하고 g와
G와 H의 관계를 알아보면 우리가 어떻게 되는지 판단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원래 F랑 G는 A, B 점 대칭이다 하니까 방정식 작성해놓고 시작을 하는 거야. 요 식에서. 그런 다음에 내가 F를 H로 바꿀 거니까 F 플러스 Q 꼴이 나와야 되는 거거든. 그래서 여기서는 어떻게 했는지 볼까요? 양변에 그냥 Q를 더해줬네요. 양변에 Q를 더하면 이게 FA-X 플러스 Q 하면은 여기다 X자리에 뭐 대입했을 랑 똑같은 말이에요. 중간 과정 한번 보여줄까? 조금 빨랐나? 자, 보세요. 이 양변에 Q를 더하는 이유는 F에다가 Q를 더하면 누가 되기 때문에 H 되니까 여기다가 플러스 Q 한 거야. 여기까지 괜찮아요? 자, 이건 뭐가 되냐면은 Fx에다 Q를 한 건 X가 되죠? FA-X 플러스 Q 하면은 여기다 뭐 대입했을 때랑 똑같으니까 A-X, A-X. 그래서 FA-X 플러스 Q는 뭐랑 똑같은 말이다? 그래서 이렇게 바뀐 거고 얘는 그대로 얘는 바뀌고 여기 2B 플러스 Q 그대로 쓴 거야. 여기까지 괜찮아? 차근차근 이해를 한번 해봐. 이걸 외울 필요는 없고 이해를 해보세요. 자, 그런 다음 이제 내가 저 항등식을 만들기 위해서 여기서 양변을 2로 나눠준 거예요. 2로 나누면 H가 A 기준 왼쪽으로 X만큼 갔을 때 G가 A 기준 오른쪽 X만큼 갔을 때 Y좌표의 평균이 항상 몇이다? B 플러스 2분의 Q다. 그러니까 여기 기준, 이게 전 대칭, 이 기준이 되는 점, 대칭점의 Y좌표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얘가 그러면 A, B 플러스 2분의 Q에 대한 전 대칭이다가 된 거야. 따라하세요. 위로 Q만큼 대칭점도 따라와. 따라서 절반만큼 따라온다. 이렇게 따라오게 될 거예요. 참고로 X축 방향으로 얘 Y축 방향 평행 이동을 했었죠? X축 방향 평행 이동은 어떻게 될까요? 깨질까요? 어떻게 될까? 얘를 지금 위로 Q가 아니라 왼쪽으로 Q, 오른쪽으로 Q 했으면 어떻게 될까? 깨질 것 같아요? 어떻게 되려나? 이거는 너네가 직접 예시를 들어서 뭐 이 x는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x는 이렇게 놓고 평행이동을 해봐도 괜찮고 아니면 이거를 항등식으로 쭉 증명을 해봐도 괜찮아. 너는 이따가 한번 해볼까? 자, 아무튼 그래서 우리가 y축 방향 평행이동하면 절반만큼 따라온다. 아니면 이거 지금 너네가 이거 y축 방향 평행이동 했지? 너네 쓰는 건 x축 방향으로 확인을 한번 해보는 건 어떨까? 그래서 여기 f 얘를 원래는 이렇게 y는 gx 그대로 놓고요. 얘를 그러면 왼쪽으로 q만큼 옮겼다고 가정을 해볼까요? 그러면 얘를 p만큼으로 쓰자. f하고 x-p 이렇게 p만큼 왼쪽으로 간 거야. 자, 그때 플러스가 돼야죠. x 플러스 p 양수 p라고 할게요. 이렇게 이동한다면 이걸 h로 두고 그 평행 이동한 h와 g가 여전히 대칭을 유지할 수 있을까를 한번 지금 해볼래요? 유독 과정은 똑같을 거야. 확인하는 과정 자체는요. 이거 어떻게 식이 변형이 되려나? 해볼까? 됐어? 선 넘었어? 못하겠어?
14번이면 죽을래요. 14번 주킬러. 몇 년도에 따라 다른데 가나 이런 말 없고 A, B 이런 말 없으면 공통인 때라서 중kin 거야. 쉬운 준수일 수도 있고 어려운 준수일 수도 있고 일단 번호수는 준수인 거야. 해봤나요? 해본 사람? 확인해본 사람 손? 조금 있네요. 자, 나머지 친구들을 같이 한번 볼까? 맞는지 모르겠어? 누가 말했어? 진원이? 맞는지 모르겠어? 자, 같이 한번 봅시다. 이거랑 과정은 완전히 똑같아요. 이제 전제 조건은 뭐였냐면요. 원래 F랑 G가 어디 기준 전대칭? A, B 전대칭을 전제로 깔고 그때 얘를 왼쪽으로 P만 옮겼을 때를 보는 거야. 얘들. 자, 그러면 저기서 시작을 할게요. F A-X 플러스 G A 플러스 X는 2B. 어떻게든 내가 이제 H에 대한 관계로 만들어야 되니까 Fx 플러스 P를 만드는 게 내 목적이거든. 그래서 이 모양 만들기 위해서 X가 적당한 값을 계속 대입하면 돼요. 적당한 식을. 일단은 부호가 A-X 좀 거슬리니까 A도 없애고 싶고 뭐 여러 가지 있으면 중간 과정을 다 하면 되거든요. 마이너스 X 넣다 치면은 이렇게 변할 수 있을 거고, 근데 이 A도 없애고 싶으니까 X에 뭐 대입하면 돼요? X 마이너스 A라고 해야죠. 마이너스 A 대입해서 0이 돼버리죠. fx를 만들고 싶은 거니까 fx 플러스 g하고 그러면 x 마이너스 A 대입하면 2a 마이너스 x가 돼요. 이렇게 돼. 그런 다음에 내가 최종적으로 원하는 거는 fx가 아니라 누구를 만들고 싶은 거였죠? hx는 fx에 뭘 대입하면 x 플러스 p를 대입하면 되니까 여기 대입하면은 hx로 바뀌고요. g하고 2a 마이너스 x 마이너스 p 이렇게 돼. 그때 얘를요 2별 마이너스 x 꼴로 만들면 이게 대칭점의 x좌표가 되는 거거든. 그래서 2로 묶어내서 얘 같이 2로 묶어내면 g 한 다음에 안쪽만 쓸게. 2하고 a 마이너스 2분의 p 마이너스 x 이렇게 변할 수 있을 거야. 정리하면 똑같은 식이 되겠죠? 그래서 이게 따라서 대칭점의 x좌표. 그럼 얘가 이제 어떤 의미가 되냐면 a가 2분의 p, b 전대칭 관계구나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 괜찮나요? 자, 지금 분명히 내가 f를 어느 쪽으로 p만큼 옮겼죠? x축이 음해방에 있고 왼쪽으로 p만큼 옮긴 거지? 대칭점은 왼쪽으로 얼만큼 따라온다? 2분의 p 절반만큼 따라오는 거야. 그럼 내가 우리 아까 여기 써놓은 건 따라하세요? y축 방향평행 이동. y축 방향평행 지금 우리가 증명한 건 어느 축 방향평행 이동? x축 방향. 그럼 우리가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어. 예를 들면 f, g 전대칭 이렇게 있었어. 얘를 오른쪽으로 이만큼 아래쪽으로 마사 이렇게 h로 만들었어. 그럼 f랑 h는 전대칭 관계일까 아닐까? 맞을 거야. 왜냐면 봐봐. 오른쪽으로 2 가도 무슨 관계 유지할 거고 대신에 오른쪽 2 갔다 대칭점은 무슨 좌표가 얼만큼 증가해요? x좌표 1 절반만큼 증가했을 거야. 그리고 아래로 4만큼 내려도 y축 방향 평행 이동해도 전대칭 관계가 유지가 된다 그랬죠? 대신 대칭점 y좌표는 얼만큼 변했을까? 마이너스 2 절반만큼 따라왔을 것이다. 그래서 평행 이동에 자유롭게 우리가 대칭성을 유지한다라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여기까지 괜찮나요? 한 등씩 다루는 것도 되게 좋은 공부가 되니까 가져가면 좋겠어요. 다음에 또 어떤 내용이 있나? 자, 도형의 회전 이동에 대한 내용인데 이거는 역대 기출에서 이건 알아서 유리한 문제가 딱 한 번 나왔었어. 미적분에 나왔던 내용인데요. 딱 한 번 메리트가 있었는데 네, 뭐 모른다고 해서 뭐 크게 지장가는 그런 상황은 아니기는 해. 이거 알면은 개꿀인 문제가 딱 한 번밖에 없었어. 자, 일단 봅시다. 우리가 점을 기준으로 어떤 점을 90도씩 회전을 시킨다는 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생각해보면은 A, B가 있었어요. 내가 얘를 90도 옮겨서 여기로 만들고 싶잖아? 그럼 얘를 Y는 X에 대칭을 시킨다면 그럼 B, A가 되죠? 그 다음 얘를 Y축 대칭해주면 이게 90도 옮겼을 때의 상황이 되는 거야. 내가 너네 알아보기 편하게 직각삼각형 그려줄 거예요. 얘를 또 내가 90도 회전을 시키면 Y는 마이너스 X죠 이거는? Y는 마이너스 X 대칭, X 대칭 하면은 돌린 것과 결과가 똑같더라가 되는 거야. 여기까지 괜찮아요? 이 원리로 어떤 그래프를
회전시키고 싶다? 그러면 이 그래프 위에 모든 점을 다 90도 돌리면 90도 회전시킨 그래프가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좌표를 바꿔주지. 대칭해서 x축, y축, yx, y-x를 기준으로 두 개를 건너가면 90도가 돌아가는 거야. 한 번 이렇게 하나 둘 하면 90도, 하나 둘 하면 90도, 하나 둘 하면 90도. 얘네들이 칸막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두 개를 넘어가면 90도 회전이 되는 거랑 같다. 뭐 너네가 기억을 하면 되는 거지. 자, 그래서 봐봐. y는 이 x는 얘를 90도 돌리잖아? 그 말은 얘를 지금 이 위에 점 아무거나 생각을 하고 얘를 어디 대칭시킨다? y축 대칭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얘를 어디 대칭시키면? 그러면 이제 90도 대칭식 얘가 된다는 걸 계산해서 확인할 수가 있다. 뭐 이런 느낌이에요. 나중에 우리가 미적분 문제 풀 때 나오면 그때 한번 소개를 좀 해줄게. 이거는 그 외에는 딱히 쓸만한 일이 없어서. 자, 이 친구는 되게 많이 쓰죠. 역함수 관계인 두 함수가 나오고 지수로가 아니어도 상관은 없어요. 역함수 관계인 두 함수가 나오고 기울기가 몇인 직선이 나온다면 마이너스 1. 정말 특별한 상황이다 라고 우리가 해석해서 세 가지 정도는 신경 쓸 수 있으면 좋아요. 참고로 이제 2번, 3번 같은 경우는 계산의 편의를 모르니까 조금 이거 알아보면 편하다 이거고 1번은 모르면 안 된다 이거예요. 자, 첫 번째 거부터 볼게요. 자, y는 fx랑 f 인버스 x 두 개가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 마이너스 1인 직선과의 교점이 두 개가 보인다. 얘네들은 무조건 y는 x에 대한 대칭 관계인 두 점인 거야. a, b 오자마자 앞에 콤마며 왜 요라고 한다면 우리가 얘를 f라고 할게. y는 x에 대칭시켜서 f 인버스가 되는데 대칭 그래프를 이 곡선을 대칭시킨다는 얘기는 곡선 위에 모든 점들을 y는 x에 대해 뭘 시키면 대칭을 시키면 되는 거야. 그럼 대칭시킨다는 얘기는 y는 x에 수선의 발을 내려. 그 다음 그대로 기울기 유지하면서 반대로 쭉 연장했을 때 우리가 같은 길이만큼 가면 대칭을 시켰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봐봐. a, b를 대칭시킨 점을 찾고 싶다. 그러면 y는 x 수선의 발을 내려요. 그럼 이 직선의 기울기는 몇이 될까요? 마일일 거야. 왜냐? y는 x랑 수직이니까 기울기가 몇인 직선이 이겠네. 마이너스 1로 쭉 타고 가서 어딘가에 떨어지겠지? 근데 여기서 기울기 마이너스 직선과의 교점이 몇 개밖에 없으니까 하나밖에 얘밖에 없어. 그럼 얘를 떨군 게 무조건 여기는 되는 거야. 안 그럼 바깥쪽 이렇게 벗어나면은 그래 바깥쪽 벗어나니까 말이 안 되죠. 무슨 말인지 알겠니? 자, 무슨 소리인지 다시 한번 정리해줄게. 자, a, b는요 얘를 f라고 할까요? 아니면 지수함수, 로그함수로 내가 그려놓은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하자. 지수함수 위의 a, b가 있어. 얘를 y는 x에 대칭시키잖아? 그럼 y는 x에 대칭시켜도 y는 x 위에 있어야 된다. 맞니? 맞아요? 맞아요. y는 x 대칭시켜도 y는 마이너스 x 위에 있어야죠. 왜냐면 봐봐. y는 x 있고요. 어떤 점이 있어? 기울기 마이너스 직선. 마이너스 직선이 맞냐? 얘를 대칭시키면 손해발. 이 기울기가 몇인 상황이 되는 거야. 마이너스니까 기울기 마이너스 직선 위에 여전히 그 직선 위에 이렇게 있어야 된다는 얘기인 거예요. 같은 길이로. 그래서 일단 여기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 위에 있어야 돼. 대칭시켰을 때. 그리고 얘 역함수 관계라고 했으니까 얘를 마이너스 대칭시키면 로그 함수 위에도 있어야 돼. 둘 다 만족하는 점이 한 점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기가 대칭 쌓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너네 기억하시면 괜찮고요. 자, 그래서 기울기 마이너스 직선과의 교점은 나왔다. 둘이 yx에 대한 대칭 쌍이다. 바로 표현할 수 있어야 되고. 자, 그럼 기울기 마이너스 1인 직선 위의 점들은 이게 얘를 이항시키면 우리가 좀 유용하게 쓸 수 있거든. 이항시키면 따라하세요. x 플러스 y는 a 플러스 b.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예를 들면 보통 y절편은 n으로 많이 쓰잖아요. 미지수를 쓴다면 mx 플러스 n 꼴로 많이 쓰는데 이 넘겨보면은 따라하세요. x, y 좌표의 합이 n으로 일정하다. 그러니까 n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일정하다는 게 중요한 거야. 기울기 마이너스 직선이 있어? 그럼 얘네 위의 점들은 x, y 좌표 합이 전부 다 똑같다는 얘기가 되는 거야. 자, 봐봐. 얘는 지금 이 점 하나 주어졌다면 x, y 좌표 합이 몇이네? 그럼 그 위에 모델에 다 좌표 합이 a 플러스 b인 거야. 그래서 이 절편도 여기 무슨 좌표가 0인 점이죠? 그 a 플러스 b를 누가 다 가져간 거야? x가 다 가져간 거야. 자, 이 점은 무슨 좌표가 0일 때죠? 그러면 저 위에 점도 합이 a 플러스 b니까 누가 다 가져간 거야? y 좌표가. 그래서 절편을 바로 쓸 수가 있다. 뭐 이런 느낌이고요. 그럼 직선 바로 작성할 수 있다는 얘기죠.
자, 세 번째도 직각이등변 삼각형 따라하세요. 기울기 뿔마인. 기울기 뿔마인. 그럼 XY 축과 이루는 예각이 항상 몇 도라서 45도라서 직각이등변 삼각형 세 변의 길이 1대1 대 어떻게 하면 계산 없이 우리가 쓱싹쓱싹 좀 많이 할 수 있으니까 이것도 굉장히 너무 좋다. 자, 마지막 내용일 텐데 이게 네 역함수와의 교점하면은 이거 너네 내가 증명해준 적 있니? 너네만 해준 적 있어? 너네는 한 적 없나? 증명은 안 했죠. 증명 안 했어? 자, 역함수의 여기 내가 표시해놨어. 그래서 역함수와의 교점하면은 일단 이것부터 물어야 돼. 야, 역함수와의 교점은 어디 있어? 라고 하면 너네가 대답을 하면 안 돼요. 물어봐야 돼, 나한테. 증가냐 감소야? 이걸 먼저 물어봐야 돼. 증가냐 감소냐에 따라 역함수와의 교점, 규칙이 달라요. 자, 우리가 주로 푸는 문제들은 증가하는 두 역함수 관계인 함수기 때문에 증가하면 모두 어디 있대요? 그래서 우리가 맨날 이게 나오니까 역함수와의 교점 yx 위의 점이구나 해서 틀리게 되는 거야. 무조건이 아니에요. 뭐 할 때만 그렇게 된다고요? 증가할 때. 그럼 감소할 때는 어떤 규칙이 있는가? yx 위에 몇 개만 존재할 수 있다? 한 개만. 한 개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정의역이 실수 전체 집합이면 보통 한 개는 무조건 다 있어요. 그 외에 추가로 더 있다면 어떻게 존재하냐면 따라서 yx에 대한 대칭쌍으로 존재. 대칭쌍으로 존재. 더 있다면 yx에 대한 대칭쌍 a, b, b, a 이런 식으로만 존재해야 된다는 얘기인 거야. 이거를 설명하라고 하면 너네가 왜? 왜? 이거 어떻게 설명하냐면 자 원함수와 역함수의 교점이 존재한다고 가정을 한번 해보자. a, b라고 한다면 f가 a, b 지난다 하면 이렇게 fa는 b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역함수가 a, b 지난다 그럼 f 인버스 a는 b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근데 내가 양변에 역함수가 존재하니까 f 인버스 취해줘도 괜찮지. 그럼 좌변은 뭐가 되고요? a, 우변은 뭐가 돼요? f 인버스 b 이렇게 되죠? 자 여기도 양변에 내가 역함수인 f 취해줘도 되겠죠? 그럼 얘네는 뭐가 되고 좌변이? 우변은 뭐가 돼요? 그럼 이제 어떤 의미가 되냐면 기하학적 의미가 얘가 역함수가 어디 지나면 이렇게 되는 거야? b, 이거 누가 어디 지나면 이렇게 되는 거야? b, 그러면 분명히 내가 두 함수가 어디 지난다고 가정을 했는데 식을 변형해보니까 어디를 그럼 지나야만 한대. 그래서 그럼 b, 이도 그럼 뭐여야만 하는 거지? 교점이어야만 하는 거야. 그래서 따라서 a, b가 교점이면 b, a도 근데 이때 그럼 얘네들이 대칭쌍이니까 대칭쌍 하면 또 안 되는 거야? a, b가 어떨 수도 있을까요? 같을 수도 있어. 케이스를 나누는 거야. 자, 만약 a, b가 같다면 어디 위에 있는 점이라는 뜻이 되고 만약 a, b가 다르다면 하면은 대칭쌍인 상황이 되는 거야. 자, 그때 우리가 증가함수라면 대칭쌍은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두 가지 케이스 가능했지? yx 위에 있거나 대칭쌍이거나 두 가지가 가능해. 근데 증가함수다 대칭쌍이 안 돼. 그래서 전부 다 어디 위에 있다는 얘기인 거예요? 왜 안 돼요? 라고 하면 증가함수의 정의를 생각하면 돼. 따라서 x값이 커질 때 y값이 커진다. 그러니까 정의역 내에 어떤 두 점을 골라도 항상 성립하면 증가함수야. 근데 만약에 대칭쌍인 두 점을 고르잖아요? a, b, b, a. 야, 이거 평균 변화율 구해볼까요? x 증가량 몇 분의 플러스 a분의 y 증가량은요? 3a 몇이 되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두 점을 골랐을 때 기울기가 무슨 수가 돼버려요? 음수니까 이거 모순인 거야. 증가함수 정의 모순. 왜냐면 x값이 커지면 y값도 어떻게 돼야 증가인데? 그리고 지금 어떻게 돼버렸어요? 이 평균 변화율 이렇게 되니까 절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증가함수라면 1번 케이스 yx겠죠. 2번 케이스 대칭쌍. 증가함수라면 증가함수 정의에 의해 누가 안 된다? 대칭쌍이 안 된다. 왜? 대칭쌍이면 두 점 연결할 때 기울기가 몇이 나와버리니까? 마이너스가 나오니까 도함수가 음수야? 그러면 얘를 포함한 구간은 감소를 하고 문화라고 말할 수 있기 때문에 틀린 거죠. 자, 근데 만약에 감소함수라면 ymax 위에는 몇 개 이상이 안 된대요? 하나는 괜찮아요. 근데 두 개가 들어가는 순간 ymax 위에 두 점 이렇게 고르면 x값 커졌는데 y값이 어떻게 돼버렸어? 그러면 뭐의 모순이에요? 감소함수라는 정의의 모순이 되는 거지. 그래서 존재하려면 몇 개만 존재해야 된다. 예를 들면 이렇게 여기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대칭 이런 식으로는 존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대칭쌍 yx 위에는 최대 한 개가 없을 수도 있는 경우는 정의역이 제한되면 없을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이렇게 해줬어. 아이씨. 근데 저 대칭쌍 저는 진짜 연립해서밖에 못 보는 거예요. 대칭쌍 정들 중에 한 점. 저 중에 하나를 어떻게 구할 수 있냐고?
우리가 보통 구하지 못하죠. 문제에서 알려줘. 교점의 x좌표가 1입니다. 이렇게 주면은 1,1 다시 틀리는 거야. 왜 뭐 한다는 보장이 없으니까요. 증가하면 1,1이겠지만 증가하지 않으면 1,a, a,1 대칭 쌍으로 이렇게 나왔을 거다 라는 얘기인 거죠. yx 위에 점이었을 수도 있고. 자, 아무튼 그래서 이걸 이해를 해야 돼. 너네가 증명할 수 있으면 너무 좋고, 증명 못하더라도 이 증명 과정이 또 좋은 게 있죠. 위에 점 주어지면 바로 역함수 취해서 역함수가 어디서든 씩 바꿀 수 있는 거. 이거 우리가 미적분에서 역함수의 미분계수 파트에서 이거 보자마자 슥싹 하는 게 몸에 배어 있어야 되거든. 그거 연습할 때도 되게 좋고요. 이렇게 케이스 나눠서 상황 판단하기 되게 좋아. 근데 이거는 무조건 외워야 돼. 야, 원함수와 역함수의 교점에 대한 내용이 나오면 뭐인지가 먼저 궁금해야 한다고요? 증가함수가 먼저 궁금해야 한다. 증가하면 교점이 모두 어디 위에 있고, 감소함수라면 yx 위에 몇 개? 한 개. 정역체는 안 됐으면 한 개라고 생각하면 돼요. 나머지는 어떻게 존재할 수 있다? 그럼 예를 들면 봐봐. 감소. 그리고 교점 x좌표가 1, 2, 3 이렇게 짚어쳐봐. 그럼 너네 교점 3개 다 좌표 뽑을 수 있어야 돼. 증가한다. x좌표 1, 2, 3 이렇게 되면 뽑을 수 있어야 돼. 증가는 너무 쉽죠. x좌표 1, 1의 교점이 이거면 감소하면은 1,3 2,2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이렇게 돼 있는 거거든. 가운데 있는 애가 yx 위에 있죠. 나머지는 양끝은 대칭상 이렇게 해서 보시면 괜찮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되고요. 기출 킬러급 가면 이걸 해석할 수 있어야 풀 수가 있어요. 자, 봅시다. 바로 문제 가야 되겠는걸? 자, 이게 문제가요. 준킬러 14번. 이거 조금 까다로웠고요. 이거는 집합 해석을 할 수 있어야 풀 수 있는 문제였어요. 지수로 함수가 어려운 게 아니라 집합이 어려운 내용이고요. 이거는 얼마 안 됐어요? 작년 9월이요. 아니네, 재작년 9월이네. 이사 공부니까. 뭐야? 불만 있어? 맞아, 이게 9월까지였고 6월까지는 내가 넣어놨어. 이거 편집할 때 그때 9월 전이라서 9월 모의고사 그건 안 들어갔어요. 근데 그해 이게 조금 까다로웠어. 그러니까 대충 그냥 풀면은 이렇겠지 하고 풀면은 간단한데 엄밀하게 우리가 판단을 하려면 조금 식별력을 해야 풀 수 있는 그런 문제였는데 얘들은 까다롭고. 야, 이거는 21번이면 얘들 준킬러죠. 준킬러고요. N을 따라서 가진다. 이런 것들은 그냥 달명 써가지고 그냥 쓱싹쓱싹 하면 나오는 거라서 굳이 다 안 해도 될 것 같아. 준킬러긴 한데 좀 쉬운 준킬러였고 이거 21은 내가 안 풀어줄 거야. 이것도 그냥 뭐 계산해보면 쓱싹 하면은 달명 쓰면 나와. 달명이 제일 편해 이거. 이거 너네 내신 대비 할 때 풀지 않았을까? 아니 잠들었어요. 전부 다 해봤어? 네. 거의 웬만한 거 다. 야, 이것도 풀어봤어? 네. 아하, 이거 너네 엄밀하게 풀 줄 알아요? 설명 들었는데 기억은 안 납니다. 기억은 안 나요? 선생님이 했었습니까? 아니 스카이쌤 하셨어요. 넌 왜 기억이 없지? 자, 이거 2개 정도는 우리가 같이 해볼 만하지 않을까. 이거는 내가 식별형만 한 번씩 이건 내 취향인데. 자, 보세요. 얘만 일단 간단하게 얘기해 볼게. CST에 대하여 F는 X는 T의 서로 다른 시그널 X를 GT 하자. 그럼 우리가 이 GT를 구하고 싶잖아? 그러면 FX 그래프를 그린 다음에 Y는 T를 왔다 갔다 해야 돼. 맞아요? 문제가 있어. 뭐가 문제일까? 걔 열받아. 누구 때문에 걔 열받을까요? 절대값도 열받는데 더 열받는 애가 있어. 그건 이 뭔지도 모르겠어요. 절대값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나라면 왜냐면 이 그래프를 그리는데 n이 몇인지 알아야 뭐 접어 올리는데 이게 n이 몇이냔 말이지. 근데 얘는 내 취향은 난 뭐 어떻게 하는 걸 선호하냐면요. 저 절대값 풀어가지고 n을 분리해서 하는 걸 아니다. 이거 그냥 그대로 하는 게 나을 수도 있겠네. 난 이런 거 다 풀어 헤쳐가지고 다 넘겨가지고 풀마 t 플러스 n 이렇게 해서 바꾸는 편인데 이게 아니나? 나올 수도 있겠다. 그럼 그대로 하시고요. 이 두 개만 한번 볼까? 자,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좀 꼼꼼하게 따져야 되는데 이게 설명이 좀 많긴 하죠. 자, 너네가 한번 간단하게 해보고 설명 드릴까? 아니면 바로 설명해줄까? 해보고 그러면은 시간을요 많이는 못 줄 것 같고요. 다 못 풀어도 괜찮으니까 최대한 해석만 한번 해볼래?
시간에 5분만 줄게요. 5분이면 많이 촉박하긴 한데 근데 만약에 기억이 나면 쓱싹 할 수 있긴 하겠지. 근데 논리적으로 단계 한 단계 해석한다면 5분이면 좀 빠듯하긴 할 거고.
문제 한번 볼까요? 혹시 푼 사람? 네. 기억이 조금 났습니다. 자, 봅시다. 얘 같은 경우는 이거 해석을 잘해야 되는 거죠. 얘를 케이스 나눠가지고 어떻게 되길래 저렇게 되는 걸까 잘 판단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였어. 자, 같이 보자. 자, 얘 같은 경우 그래프를 먼저 간단하게 그려보면요. 그렸을 때 마이너스 8을 이쯤으로 찍어놓을게요. 이렇게 선으로 내가 그어놓을게. 자, 그랬을 때 마이너스 8 오른쪽은 미정계수가 없죠. x가 1%보다 클 때는 8을 이쯤으로 놓고요. 좀 위로 이렇게 보기 좋게 좀 더 위로 이렇게 늘려놓을게. 여기를 마이너스 8인 라인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자, 얘 그래프를 여기다가 이제 그릴 거면 나는 뭐 마이너스 8에 한없이 마이너스 8일 때랑 0일 때 이 두 개 정도 표시를 할 것 같거든. 근데 마이너스 8 대입하면은 여기가 마3에 마11 쓰니까 엄청 작은 값이 되니까 8에다가 0점 몇을 뺐다 해서 7점 몇이라서 딱히 의미는 없을 것 같아서 그래서 난 이렇게 해놓고 이런 식으로 나는 해석을 했던 것 같고, 0 대입해도 8에다가 뭐 27분의 1 빼봤자 뭐 7점 몇이겠지. 그래서 뭐야 절편도 7점 몇이네 이렇게 쓰고 비율 깨줘도 우리 편의를 위해서는 그렇게 생각합시다. 이렇게 내려가는데, 자, 그 다음 난 뭘 체크하려고 했냐면요, K가 뭔지 모르겠어. 근데 어떤 K를 정한대. K 딱 정했을 때, 예를 들면 K가 여기 이렇게 딱 정한다면 이 K일 때 포함 왼쪽에서는 Y좌표 fx를 원소로 한다 그랬죠? fx가 원소가 두 개가 나온다는 얘기는 Y좌표가 정수인 점이 몇 개밖에 없다. 두 개밖에 없다가 되는 거야. 근데 그게 언제부터 언제에서만 두 개밖에 없대요. 3, 2, 3, 4. 그럼 3이랑 4일 때 기준으로 먼저 나는 관찰을 했을 것 같아. 그래서 이쯤에 3, 4를 이렇게 표시를 해놓을게. 자, 그러면 비율 좀 엉망이죠? 자, 3일 때 Y좌표를 한번 살펴봤더니 3 집어넣으면 여기가 딱 0승 이렇게 되네요. 그럼 몇이 되고요? 7. 여기 딱 7 이렇게 되는 거야, Y좌표가. 그리고 4일 때는 어떻게 나와요? 봤더니요, 4 대입하면 3의 1승 이렇게 되죠? 그러면 8 빼기 3에서 몇 나와요? 5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럼 무슨 소리냐면은 3, 2, 3, 4, 2야. K가 이 사이에 있을 때만 정수점 몇 개 나와야 된다. 두 개 봐봐. 그러면 이 사이도 돼야 되는 게 맞는데, 3일 때 되는 게 맞는데, K가 3보다 작아지는 순간 정수 두 개면 안 되는 상황인 거야. 그걸 여러 가지 케이스 나눠가지고 우리가 해석을 해줘야 되는데,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예를 들면 요 사이일 때는 안 되고, 여기는 되고, 여기도 되고, 여기 되는 순간 안 되고, 안 되고, 요 정도만 봐도 아마 다 결정이 될 거거든. 첫 번째 부분 한번 생각을 해볼게. K가 0보다 크고 3보다 작을 때는 안 돼야 돼. 이때는 안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K가 3일 때는 돼야 되죠. 그리고 K가 3보다 크고 4보다 작을 때 되고, 그 다음에 K가 4가 되는 순간 안 되고, K가 4보다 커져도 안 되고, 이런 느낌이란 말이지. 자, 그럼 봐봐. K가 3일 때, 딱 3일 때를 보잖아요. 그러면 누가 이 왼쪽에, 오른쪽에는 누가 포함되네? 7 하나 딱 포함되죠. 근데 이 전체를 봤을 때 정수점이 몇 개여야 된대? 2개여야 된대. 그럼 일단 이 7 포함했으니까 이쪽에서는 그러면 7 말고 하나가 더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7 말고 예를 들면 뭐 6 하나만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6, 7 두 개 나와도 7, 6, 7 하면 어쨌든 집합의 원소로서는 몇 개라고 읽어야 돼요, 우리가? 2개. 그래서 여기가 뭐라고 해석할 수 있냐면 3일 때는 교점이 2개라고 했으니까 얘를 해석해보면 우리가 이 x는 마이너스 8 왼쪽에서 의 상태에 어떤지를 내가 여기다가 한번 이렇게 표를 생각하고 써볼게. 자, K가 3일 때 성립한다는 얘기는 이 x가 마이너스 8보다 왼쪽에 있을 때 일단 누구는 하나는 더 포함해야 된다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하나 더. 얘부터는 좀 안 좋다. 6, 7 먼저 딱 쓰고 하는 게 좋겠다. 자, 이제 얘를 먼저 보는 게 낫겠네요. 여기로 볼게요. K가 얘는 요쯤에 있다면은 이 사이에서는 Y좌표 정수인점이 하나도 없지. 맞아요? 근데 여기서 그럼 몇 개가 나와야 된다는 얘기인 거야? 일단 오른쪽에 몇 개가 존재한다가 되고요. 2개 존재한다 이렇게. 존재하면? 안 된다. 안 되는 거구나. 미안. 얘를 내가 먼저 보는 거니까 얘를 봐야겠다. 지금 요 사이에 이건 좀 꼬였다. 6일 때가 포함이 되는데 봐봐. 여기서 지금 어떤 상황이 되는 거냐면은 딱 3일 때는 정수점 누구만 가지고 있고, 이 6이 되는 게 언젠지는 알 필요 없어.
그 전까지도 누구만 포함하다가 10까지 여기 6 될 때 요 점이 되는 순간 누구도 포함해? 6도 또 근데 정수인과의 개수가 변해 안 변해? 안 돼. 안 변한대. 여전히 2개. 6을 포함하든 포함하지 않든 몇 개가 된다는 얘기니까. 2개. 그러니까 6을 포함하든 안 하든 똑같다는 얘기는 이쪽에 이미 뭐가 있었다는 얘기인 거예요. 6이. 6이 있었다는 얘기인 거야. 그렇게 해석을 했었고. 그래서 여기 얘를 먼저 좀 귀찮아지네. 내가 딱 정해진 것이 그냥 무지성으로 이런 애 해서 풀어가지고 이렇게 하려면 좀 순서대로 봐야겠다. 여기에서 항상 2개가 된다는 거는 저 왼쪽에서 누구를 포함해야만 한다. 6을 포함. 6 포함해야만 한다. 해야만 한다는 얘기고요.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다. 여기 3일 때 말고 3보다 작아지는 순간 이쪽에 누가 빠지게 되는 거야? 누가? 7이 빠지게 되지. 그랬더니 안 된대. 만약 여기 7이 있었다 가정해봐. 여기 7 빠져도 상관이 없었겠죠? 근데 7이 빠지는 순간 안 됐다는 얘기는 이쪽. 마팔보다 작을 때는 누가 없었다. 7이 없었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7이 포함되지 않았다. 이렇게 해석이 될 거고. 자, 그 다음에 또 그럼 7은 없고요. 저 왼쪽에 누구는 가지고 있었어야 돼? 6 포함. 근데 봐봐. 그러면 일단 7은 없고 근데 여기 7이 여기 들어가 있고요. 여기에. 그리고 6은 가지고 있었어. 근데 K가 4가 되는 순간 누가 추가가 되는데? 5가 추가가 됐더니 이제 2개가 아니게 됐대. 많이 봐봐. 이쪽에 5가 있었잖아? 그럼 여기 5가 추가되든 안 되든 결과가 변하지 않았겠죠? 근데 5가 추가되는 순간 안 됐다는 얘기는 이 왼쪽에 누가 없었다라고 해석이 되는 거예요. 누가 없었다. 네. 그거는 위에서 봐야 되지 않아요? 위에서 어디서요? K가 3과 4 사이일 때 봐야 되지 않아요? 여기서? 네. 5가 포함되지 않았다고요? K가 4일 때는 네. 오른쪽에서만 어차피 3개가 나오는 거니까 네. 왼쪽에 개형과는 무관하게 안 되는 거 아니에요? 6, 7, 거기서도 알 수 있다는 얘기인 건가? 네, 2개를 가져야 돼서 K는 4일 때는 그 왼쪽에서는 뭘 가지고 안 가지는지를 알 수가 없지 않아요? 여기서요? K 4되는 순간 안 된다에서도 판단할 수 있지 않을까? 예를 들면 봐봐. 네. 4가 되는 순간 누가 추가가 되는데 5가 5가 추가됐더니 2개가 아니게 됐다는 얘기는 여기 5가 없었으니까 5가 추가되면 안 되게 됐다 해서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 거죠. 방향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서 여러 가지 정보들을 얻을 수 있는데 자 그러면 내가 말하고 싶은 게 뭐냐면은 일단은 여기서 방법은 되게 많아요. 내가 아까 여기서 했던 거랑 지금 하는 게 설명이 또 조금 달라. 그때 그냥 내가 보고 상황에 맞게 그냥 푸는 거니까. 자 그럼 얘는요 난 이렇게 해석할 것 같아. 이 왼쪽은 지금 지수함수죠? 근데 연속이 보장된 함수야. 근데 누구는 포함하고 있어야 되는데 6은 포함하고 있는데 자, 지금 저 개형이 증가개형이죠? 이렇게 생겼는데 이렇게 생기고 여기서 이렇게 딱 끊겼을 거야. 여기가 마이너스 8. 여기에 y좌표 몇은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6은 가지고 있는데 7은 가지고 있으면 안 되는 거니까 7은 이 위에 이렇게 지나가야 되고요. 6은 여기는 요 사이에 6이 있어야 되고 5는 포함하면 안 되니까 5가 여기거나 이 아래 5가 있거나 뭐 이런 느낌이 되면 된다는 얘기인 거죠. 6은 요 사이에 어딘가에 또는 여기에 걸쳐 있어야 된다. 뭐 이런 느낌을 해석하면 되지 않을까. 자 그러면 얘 최대값을 대입을 해서 계산을 해주면 될 것 같은데 자 여기서 추가로 부족하면 좀 더 해볼게요. 자 마이너스 8을 대입하면은 쟤는 뭐가 나오니? 뭐가 나오죠? 좀 복잡하게 나왔네. 뭐가 나와? 2에 A-8 A-8승 플러스 B 이렇게 되고 여기 정근선은 그냥 뭐예요? 5 정수 자연수 일단 B 이렇게 되는 거죠. 자연수? 정수? 뭐라고 했지? 자연수 자연수. 자 그랬을 때 이 사이에 누구는 포함하면 안 된다 그랬고 5는 3 지금 조건이 부족한가요? 너무 막 풀었나? 되나요? 여기가 꼭 5여야만 하는 이유가 있을까? 이거 오가 아니면은 얘가 만약에 6이면 6 6가 많아서 안 되네. 그럼 5면 그리고 이 4면 5 포함해서 5가 포함해서 안 되네. 그래서 얘가 몇일 수밖에 없다. 5일 수밖에 여기가 5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일단 얘는 이 값은 누구보다는 아래 있어야 되고 7보다는 아래 있어야 되고 6보다는 크거나 같아야 되는 거에 거기서 부등식 풀어주면 되지 않을까요? 그러면 요 점이 6은 여기 포함돼야 되니까 6 2에 A-8승 플러스 5
몇 보다 작다? 이렇게 해주면 계산하면 어떻게 될까요? 빼면 1 이게 0승으로 이 0승 1로 그냥 써볼까? 2에 a-8승 여기 몇이 돼요? 2 이렇게 하면 0 a-8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이게 가능한 거는 이게 자연수니까 정수니까 0일 때만 딱 존재하겠죠. a가 몇이다? 이렇게 해서 이거 말고도 여기서 다양한 정보들을 더 얻을 수가 있거든. 나는 이 그래프를 결정하는데 필요한 것만 그냥 쏙 뽑아낸 거고요. 그래서 좀 특이한 3까지는 되는데 3보다 작아지면 안 된다? 에서 정보를 얻고 이 사이에 6이 포함되든 안 되든 상관없다. 그리고 4가 되는 순간 안 된다. 에서 나는 정보를 얻어서 이걸로 그래프를 하는 거야. 그래서 A, B를 결정하면 되고 민주이는 여기서 어느 구간에서 어떤 정보를 해석을 했니? 그렇죠. 네. 이렇게 나눠서 풀지 않아서 안 나눠 풀었어? 넌 어떻게 해석했는데? 요사일 때 항상 두 개다 그랬나? 거기서 6, 7이 포함되는 상황들이 나오겠죠? 7만 포함되거나 6, 7 포함된 상황. 그래서 비슷하게 뜬것 같은데. 비슷하게 큰 것 같아요. 네. 이게 딱 이렇게 무조건 나눠 풀 필요는 없고요. 그냥 이럴 것 같은데 해서 결정 그냥 바로 슥싹 하면 되고 근데 설명을 위해서는 이렇게 케이스를 나눠가지고 설명을 한 건데 실제 풀 때는 꼭 이렇게 할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 너희가 이게 납득이 되려나? 자, 다시 한번 요것만 설명하고 필기는 요것만 하고 나머지는 하지만 자, 일단 나와. 설명 듣고 해봐. 자, 지금 어떤 상황이었냐면요. K가 3 이상 4 미만 1 때만 정수점 몇 개? 2개라는 얘기였어. 나는 어떻게 했냐면은 그러면 요 사이일 때는 안 돼. 근데 갑자기 얘가 되는 순간 된대. 요 사이는 다 된대. 아니 6이 포함되든 안 되든 다 된대. 뭐지? 그리고 5가 포함되는 순간 안 된대. 그걸 이용하는 거거든 나는. 봐봐. 여기서 요 사이에서 안 되다가 갑자기 3일 때 된다는 얘기는 누구를 포함하니까 됐다. 7을 포함하니까 됐다는 얘기야. 그럼 7을 포함하기 전에 됐다 안 됐다? 일단 7을 포함하냐 안 하냐에 따라 결과가 바뀐다는 얘기는 이쪽에 7이 없었다는 걸 해석이 돼요. 7이 있었으면 포함하든 말든 왼쪽 다 보면 7이 무조건 들어가니까 상관이 없었겠지. 이렇게 해석을 한 거야. 자, 그리고 이 친구 사이에 6이 포함되든 안 되든 결과가 항상 2개다 라는 말은 이 왼쪽에 누가 있었다. y좌표 6인정이 있었다. 이렇게 해석을 한 거거든요. 자, 그 다음에 4일 때 갑자기 또 안 됐다라는 말은 K가 4가 되는 순간 누가 추가가 됐는데 5가 추가가 되잖아요. 만약 이 왼쪽에 5가 있었잖아? 5가 추가되든 안 되든 전체를 봤을 때 항상 5가 포함되어 있으니까 결과가 안 변했을 거야. 결과가 변했다는 얘기는 여기 누가 포함이 되지 않았다. 5가 포함되지 않았다. 이렇게 해서 그럼 될 것 같네 해가지고 그냥 계산을 한 거예요. 이렇게. 여기만 한번 써볼까요, 저희가? 이거만 쓰고 상황에 맞게 너희가 풀어주면 돼요. 지금 나는 이제 2개냐 보다는 뭐에 집중을 한 거냐면 저 때만 된다. 저게 아닐 땐 안 된다. 상황이 변한다 해서 그런 거예요. 변한다에 초점을 맞춰서 나는 판단을 해본 거고 2개를 가진다로 해석을 할 수도 있어요. 내가 한번 고민을 해보세요. 자, 다음으로 넘어가서 이것도 시간 조금 줄 테니까 이게 정발인가? 어디 프린트에 정발 프린트에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표준을 기억나니? 그거 기억나요? 이거 안 했어? 했는데 기억 안 했는데 기억이 안 나? 그래도 5분 줄게요. 시작! 이거 풀면 그냥 1등급이야 이런 거는. 엄밀하게 풀면.
분산함수 오, 기억이 났어. 이거 혹시 이게 지금 뭐가 조금 애매한 문제냐면은 니은이 조금 애매한 느낌이 있긴 하거든. 왜냐면 둘 다 두 개를 하나씩 옮겼을 때 엄밀하게 딱 증명이 안 돼서 하나를 고정시키는 게 좀 좋긴 한데 한번 너네가 보세요. 자, 일단 우리가 두 곡선이 있는데 교점의 x좌표를 ft라고 하자라고 했어요. 자, 그때 기억부터 한번 판단을 해보면 일단 f1이 1이다가 어떤 의미인지를 알아야 얘를 풀 수가 있겠죠? 일단 f1 하면 누가 1일 때라는 뜻인 거예요. 저두 곡선의 교점에서 일단 F1, 1을 의미하는 F1. T가 1일 T가 1일 때라는 뜻이야. T가 1일 때의 뭐가 F1인 거예요? 교점의 X좌표. 그러면 T가 1일 때, 1 집어넣었을 때 교점 X좌표 1이다? 1 대입하면 어떻다는 뜻이 되는 거야? 같다라는 의미로 확인을 하면 되겠죠? 자, 얘는 어떻게 해석을 하면 되는 거죠? 그다음 데이. 근데 어떤 의미로? 누가 몇일 때? T가 2일 때 X에 몇 대입하면? 2대 보면 어떤 이하고 물어보는 거야? 같는 같냐고 물어본 거죠? 만약 같다면 둘 다 참이 되겠죠? 대입해서 확인을 해주면 돼. 의미를 이해하면 확인하면 되겠죠? 근데 안 할게. 방금 말로 다 해버렸으니까. 기억 해본 산소. 기억도 못한 사람이 많았구나. 네, 해주시고요. 자, 기억 이거 한번 써줄까? 그러면 공부할 겸 써볼게요. F는 2다, F2는 2다 내가 안 쓸게. 똑같은 논리에 의해서 계산할 수 있으니까. 얘랑 필요 충분 조건. 이게 F1을 하면 이게 누가 1일 때라는 뜻이라고요? T가 1일 T는 1일 때 뭐가 1이다 라는 뜻인 거야 이게? 교점의 뭐가 몇이다? 그런 의미가 되니까 우리 식으로 계산을 한다면 이제 T에 1 넣은 상태에서 교점 X좌표 1이면 1 대입하면 둘의 Y좌표가 어떻다? 같다는 뜻이니까 그대로 1 대입하시기 쓰면 돼요. 1 마이너스 로그 2의 X좌표 1는 2의 X좌표 1 T가 1 이게 성립하면 얘가 차이면 얘도 차이고 얘도 차이면 되는 거겠지. 그래서 이거 계산을 하면은 얘가 1 얘는 몇이에요? 0이니까 좌변은 몇이고 1 얘는 2의 0승이니까 몇이에요? 1 양변이 똑같죠? 그럼 이게 참 얘도 참 이렇게 확인을 하면 돼요. F2도 마찬가지 F2도 마찬가지 논리로 판단을 하시면 되고요. 자, 니은 같은 경우는 조금 애매하긴 한 게 이 그래프를 그려보면 보세요. 자, 일단 2의 x마이 t승 하면 원래 2의 t승 0,1 얘를 움직여서 예를 들면 여기가 t,1 이렇게 해서 증가 뭐 이런 개형으로 그려지는 게 y는 2의 x 마이너스 t승 이렇게 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이 로그 함수는요 마이너스 로그 2x면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면 뒤집어서 이렇게 내려가는 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 항상 지나는 점 1,0 지나는 애가 있었는데 1.1로 넣을까요? 여기 지나는 이렇게 내려가는 로그 함수가 있었는데 그걸 위로 얼만큼 올렸다? t만큼 해서 요만큼을 t라고 하면은 얘도 요만큼 t로 올려서 몇 콤마 몇이 되는 거예요? 지나는 점이 1, 이런 식으로 이렇게 지날지 이렇게 지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요 점을 지나는 상황이 된다는 얘기인 거예요. 이런 느낌이겠지? 여기까지 괜찮나요? 자, 그래프를 그렸을 때 t가 증가하면이라 그랬죠? 그러면 이제 두 그래프 입장에서는 얘 입장에서는 t가 하는 역할이 x축 방향으로 오른쪽 얼마나 가는지가 t가 결정해 주는 거잖아. t가 증가하면 이란 말은 이 그래프가 어느 쪽으로 가면 이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어요? 오른쪽으로 가면으로 해석할 수 있고요. 로그 함수 안 썼네. y는 마이너스 로그 2x 뿔 t 이렇게 쓸게요. 자, 이 로그 함수 입장에서는 t가 증가하면 이란 뜻은 이 그래프가 어느 방향으로 가면 위로 가면 인 거예요. 그래서 얘가 오른쪽으로 간다? 교점 x좌표가 어떻게 돼요? 교점 x좌표가 어떻게 될까? 얘가 이동하는 거지 이렇게. x좌표는 커지겠죠? 얘가 위로 이동한다? 교점 x좌표 어떻게 된다? 커진다 해서 풀었겠지 보통은? 그렇겠니? 네, 근데 보통은 이게 엄밀하게 하려면 하나를 고정시키고 보는 게 좋기는 해요. 자, 일단 우리가 ft가 뭐였냐면요. ft는 쟤네들의 교점의 x좌표였었죠? 그럼 이거를 이렇게 쓸까? 그러면 t-로그 2의 ft x좌표에 ft, 교점 x좌표를 집어넣으면 둘의 y좌표가 어떻다? ft-t 이게 어떻다? 이렇게 되는 거 살짝 이거 변형을 해서 나는 어떻게 하는 걸 선호하냐면 지금 이 t
t 이렇게 변하니까 내가 ft만 따로 두기 위해서 얘를 넘겨서 t를 한쪽으로 몰아주는 거거든. 이게 ft t는 하고 로그 2의 ft. 이렇게 하면 뭐라고 해석을 할 수 있냐면 ft는 y는 로그 2의 x와 y는 하고 얘를 먼저 쓸게요. 2의 x 마이너스 t승 플러스 t의 뭐로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교점의 x좌표가 뭐다? 이렇게 변형을 해서 생각을 하면 이거는 굳이 이걸 다 쓸 필요는 없어. 내가 문제를 풀 때는 생각을 이렇게 하는 거죠. 자, 그럼 이 뭐가 장점이냐? 그래프가 조금 더 알아보기가 편해져요. 좀 이 앞에 마이너스 있어야 돼요. 고마워. 계산 실수할 거. 고맙습니다. 자, 그러면 로그 2x 너무 간단한 거예요. 이렇게 두고요. 그다음 이 친구는 마이너스 2의 x승이니까 원래 이렇게 내려가는 친구죠? 그걸 오른쪽으로 얼마큼? t만큼. 위로 얼마큼? 옮긴 거야. 봐봐. 얘를 이제 y는 2x, 마이너스 2x 이렇게 있죠? 오른쪽으로 t가 증가한다? 얘가 오른쪽으로 가고 위로 간다는 얘기죠? 그럼 오른쪽 갈 때 교점 x좌표가 어떻게 되고? 커지죠? 그리고 얘가 위로 갈 때 교점 x좌표도 어떻게 될까요? 이게 좀 판단을 이렇게 하는 게 편해요. 두 개가 동시에 움직이는 거는 같이 좀 불편하기 때문에 두 개가 변한다 그러면 하나를 보통 고정시키고 우리가 남나라를 같이 하는 게 편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좀 더 너네가 명확하게 판단을 할 수가 있다 이런 내용이고요. 그래프를 이렇게 하는 게 너네가 판단이 훨씬 편할 거고. 자, 그 다음 디귿 모든 양의 실수 t에 대하여 ft와 t의 배수를 비교해라 라고 했는데, 자, 얘는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면 나는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 이걸 그대로 썼거든요. 아마도 아이씨 이렇게 y는 아닌가? 얘 안 쓰고 원래 걸 썼나? 로그 2의 x 이렇게 된 거니까 적당히 올려서 뭐 이렇게 올라가서 칠까요? 이렇게 올라가서 여기가 y는 t 이렇게 되고요. 얘가 요 점을 이렇게 옮겼다고 칠까? 위로 t, 오른쪽 t에서 여기가 원래 0,마인인데 t, t 마인 이렇게 옮겼다고 칠게요. y는 마이너스 2의 x 마이너스 t 쓴 이 원래 거 쓰는 게 낫네. 여기가 이제 교점 x좌표, 여기가 f, t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양의 실수 t면 내가 오른쪽 위로만 움직였을 때의 느낌이야. t가 음수면 이제 반대로 이렇게 왼쪽 아래로 내려가니까 이때 교점 x좌표가 t보다 라고 그랬는데 t는 이제 여기가 t예요. 여기가 t인 거란 말이야. 무조건 fd가 더 같거나 더 오른쪽에 있느냐에 대한 내용인데 이거는 t가 몇이냐에 따라 우리가 정확히 판단하기가 좀 쉽지가 않단 말이야. 이건 다음 시간에 배울 내용이긴 한데 따라하세요. x좌표의 대소. 이걸 지금 t는 x좌표 역할도 되고 y좌표 역할도 되고 평행이동을 원인이 되는 애로 해석을 할 수 있다는 따라하세요. ft는 x좌표. x좌표를 누군가랑 비교한다면 그 상대방도 x좌표로 해석하는 게 비교하기가 편해요. 그래서 따라하세요. 함수값의 대소로 x좌표의 대소 구하기를 다음 시간에 배울 거예요. 예를 들면 이제 어떤 개념이냐면 이런 거야. f g 이렇게 있어요. 이 교점의 x좌표가 뭐 예를 들면 k라고 할게요. 이때 k가 1보다 클까 작을까 1이 약간 이 근처에 있어서 1보다 큰지 작은지가 궁금하잖아? 그러니까 뭘 해볼 수 있냐면 1을 비교할 상대인 1을 대입해 보는 거야. 만약에 가정 k가 1보다 컸다면 1은 얘보다 어느 쪽에 있어야 돼? 왼쪽에 이렇게 1이 있다면 f랑 g에 1 넣었을 때 누가 함수값이 더 커야 되는 거야? f가 더 커야 되는 거야. 그럼 내 함수값 대소를 비교했을 때 f가 크다? k보다 1이 어느 쪽에 있었구나. 왼쪽. 만약에 내가 대입했는데 g1이 더 크나? 그러면 1이 어느 쪽에 있었구나. 이렇게 해석하는 걸로 하려면 둘 다 x좌표로 봐야 되거든. 그래서 x좌표로 해석을 할 거고요. 이 원래식으로 봐도 괜찮아. 그래서 원래식에다가 할까? 여기다 그대로 해볼까요? 자, 그럼 여기서 내가 계산을 해보면 그러면 이렇게 생각을 할게. ft가 t 이상이다가 되려면 이게 항상 참이 되려면 뭐를 만족해야 되냐면 지금 이 상황이 ft가 t보다 어떤 상황이에요?
큰 상황. 큰 상황이지. 그럼 나는 여기다 t를 대입, ft를 대입할 수 없으니까 t를 대입할 거야. 이건 교점, 얘는 비교하고 싶은 대상. t를 대입했을 때 이걸 만족하려면 딱 겹쳐져 있거나 겹쳐져 있다는 얘기는 둘의 값이 어떻거나 같거나 또는 이렇게 되려면 여기 대입했을 때 더 어떠면 크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 여기 대입했을 때가 어떻거나 어떻다 하나 같다를 만족하면 이걸 만족하는 게 될 거야. 자, 그래서 써보면 식 거지 같네 진짜. 마이너스하고 예, x좌표에 뭐 대입한다 그랬죠? t 개뿔. 이거 대입했을 때가 여기에 대입했을 때보다 어떻다면 그거나 같다면 얘랑 동치가 되니까 얘가 참이면 얘가 참이 된다라고 말해줄 수 있을 거야. 그래서 우리가 x좌표의 대소 비교를 y좌표의 대소 비교로 대체를 해서 우리가 판단할 수 있다는 얘기인 거예요. 자, 그럼 변형을 좀 해볼까? 이거 몇이야? 1 마이너스 좀 더 보기 좋게 쓰면 t마 1이 누구보다 크거나 같다면 누구보다 크거나 같다면 이게 성립할 것이다 라는 뜻이 되고, 그래서 우리가 y는 t마 1, y는 로그의 t라는 로그 함수와 1차 함수의 대소 비교로 넘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프를 그려보면 로그 2의 t 하면 이 t축, y는 로그 2의 t, y축 이렇게 쓰는 거야. 그런 다음에 t마 1 하면은 기울기 몇? 1, x절편 몇이겠네요? 1. 얘도 그럼 여기를 똑같이 지나가는 거야. 그럼 이렇게 지날까? 이렇게 접할까? 아니면 교점이 생길까? 어떤 상황일까? 정확한 거는 미분을 하면 알 수 있어. 이 접선의 기울기. 근데 우리 아직 미분하는 거 안 배웠죠? 그러면 우리가 주요 지점 중 하나를 이용할 수가 있는데, 보여줄게. 얘 주요 점고, 우리가 로그 함수의 주요 점 2개였어요. 따라서 항상 지나는 점. 몇 콤마며? 1콤마요. 그리고 따라서 밑이 보이는 점? 무슨 좌표가 1일 때? x t x 에? y좌표가 이럴 때 y좌표가 1일 때. 이 밑이 몇이야? 2. 그러면 y좌표가 1일 때 x좌표 몇일 것이나 그 점을 이용하면 판단이 가능해지거든. 봐봐. 여기 1, 그 다음에 y좌표 1일 때 x좌표 몇이다? 이걸 쓰면 딱 보여. 왜냐면 여기 x증가량 1, y증가량 1이니까 얘가 그냥 둘 다 딱 지나거든. 이렇게 판단을 하면 따라하게요. 1차 함수가 크거나 같으면 1차 함수가 크거나 같으면 주어진 명제가 참. 주어진 문제가 참. 근데 지금 보다 보면은 1 이하에서는 누가 크거나 같아요? 1차 함수 크거나 같으니까 주어진 명제가 참이야. 2 이상일 때도 1차 함수가 어때요? 크거나 같죠? 근데 1보다 크고 2보다 작을 때는 누가 더 큰 상황이 생겨버려? 로그 2의 t 얘가 더 큰 상황이 생기니까 이게 성립하지 않죠? 성립하지 않고 성립하지 않는다. 그래서 거짓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참인 명제를 만들어주고 싶으면 모든 양수 t가 아니라 뭐라 말했으면 가장 큰 범위에서 참이라 말할 수 있을까요? t가 어떻거나 1 이하거나 0 이상, 0보다 크고 1 이하, 또는 t가 2 이상일 때라고 했으면 참이 됐을 거야. 또는 이제 t가 1보다 크고 2보다 작을 때 반대다 했으면 참이 됐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따라하세요. x좌표의 대소를 x좌표의 대소를 y좌표의 대소로 알아간다. y좌표의 대소로 이 알아간다. 자세한 건 다음 시간에 좀 더 이걸 다루게 될 건데 이게 다예요, 내용이. 그래서 이렇게 풀어주면 되는 거고 개념만 딱 쓸까요? F, G 교점 x좌표가 뭐 K 이렇게 됐을 때 뭐 A로 둘까요? A, B. 내가 x좌표보다 작은 걸, 교점보다 작은 x좌표를 대입하면은 G, FA, GA 대소가 GA가 더 크네. 이렇게 된다? 이거이면 그러면 A보다 K가 크다. 이건 동치가 되고 F, B, G, B 쭉 이렇게 F가 더 컸다? 그러면 B가 K보다 오른쪽이었구나. 이렇게 해석되는 개념이에요. 오해해서 알아보는 거야. 직접적으로 판단이 힘들어서 x좌표로 y좌표를, y좌표로 x좌표를 비교할 때 쓰는 방법이니까 경험으로 가져가세요. 많이 까다롭긴 하니까. 아마 내 기억에 이때 이 문제가 제일 어려웠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30번, 미적 30번보다 내기가 어려웠던 것 같긴 한데 오래돼서 잘 기억은 안 나네요. 이거 필기할 거 필기하고
밥 먹고 이제 공부 해봅시다. 신나게 미적분.